4월 25일 목요일 오늘 날짜로 봤을 때는 저는 일단 과 같은 조선 기자재 관련된 종목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다음으로 임플란트 업종인데요. 같은 경우도 뭐 제가 워낙 많이 말씀드렸었던 그동안 종목인데 현재 같은 경우도 삼각수렴을 하면서 어느 정도 차트가 잘 만들어가고 있는 형태고요. 마지막 한 종목 정도는 성장주를 선택하고 싶은데요. 그건 바로 이제 입니다. 저번에 총선주 저희가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종목들이 영상 올리고 나서 엄청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그 종목들? 그 흐름을 잠깐 살펴볼 거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저는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흐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떤 업종이 상승하고 있는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상승하고 있는지, 어떤 업종은 반대로 하락하고 있는지. 배터리 같은 경우는 작년 7월부터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반도체 같은 경우는 반대로 작년 7월부터 현재까지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려면은 제 공부법인 시수 제재차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추천드렸었던 종목은 총 4종목이었었고요. 화장품주의 코스메카 코리아, 그다음에 CNC 인터내셔널, 전력 전선주의 가온전선과 대원전선인데, 가온전선 같은 경우는 촬영 이후에 굉장한 급등이 나왔었고, 조금 아쉬운 거는 어쨌든 업로드가 한 이틀 간격이 좀 있다 보니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흐름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코스메카 코리아나 CNC 인터내셔널 같은 화장품주들도 사실은 촬영한 이후에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20% 이상 올랐거든요. 그런 흐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화장품 같은 경우는 올해 대부분이 다 우상향하는 구조, 그러니까 22년보다 23년이 좋고 23년보다 24년이 좋은 구조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매출액이 3년 연속 상승, 영업이익이 3년 연속 상승. 그랬는데 주가가 작년에는 사실은 별로 오르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1월부터 가파르게 오르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 흐름을 그럼 살펴볼게요. 저희가 촬영일이 4월 11일 목요일이었고 업로드일은 4월 13일 토요일이었습니다. 4월 11일 날짜가 이때거든요. 그 다음 거래일인 12일에 바로 7% 상승, 그 이후에도 뭐 5% 상승해서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는 촬영 시점 대비는 약 한 15% 정도 상승을 했고요. CNC 인터내셔널은 마찬가지로 4월 11일에 촬영한 이후에 4월 22일에 한 6% 정도 급등, 그래서 총 한 10%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가온전선이 4월 11일 촬영 이후 그 다음날에 바로 28% 급등을 했는데 흐름이 하나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처럼 횡보하는 시점에서 오늘 같은 경우도 충분히 매수하기 괜찮은 지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사실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매수에 대한 그런 메리트가 조금은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전력 관련된 섹터는 최근처럼 하락하는 장에서도 계속 상승하는 굉장히 강한 섹터 중에 하나거든요. 마지막으로 대원전선과 같은 경우도 4월 11일에 추천 이후에 15일에 12% 급등, 4월 16일엔 장중에 15%까지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대원전선도 선정 이후에 약 한 15% 정도 급등한 주가를 흐름을 보이고 있고, 현재도 상한가 종가를 깨지 않은 굉장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장주인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2만원대 종목이 4월 25일 어제죠, 최고가를 찍었거든요. 64,500원. 그래서 약 3배 정도 굉장한 급등하는,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의 발언 이후로 이렇게 급등한 것들이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전력 전선 관련된 주들이 2024년도에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실적이 있으면서 글로벌 이슈가 붙어야지 급등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항상 공식처럼 말씀드리잖아요. 거기에 딱 부합하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뭐 세명전기라든지 대한전선, 다온전선, 일진전기 모두 다 흐름이 딱 굉장히 강한 흐름으로 가고 있고, 사실 조정 이후에도 밀리지 않고 횡보를 하는, 상당히 잘 버티는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5월 달에도 관심 가져야 되는 섹터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번에 추천해 주셔가지고 샀는데 네. 분명히 아직 못 가신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은 갖고 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가온전선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선정한 이후에도 20선을 이탈하지 않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20선을 이탈할 때쯤을 매도 지점이라고 찾으면 되고, 다만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돌발적인 시장 악재가 발생할 때는 당연히 비중을 줄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4월 25일 목요일 현재 기준으로는 사실 많은 악재들이 이미 시장에 발생해 있는 상태인데, 당연히 엔비디아와 반도체가 이끌었었던 장세기 때문에 1월에 엔비디아 어닝 서프라이즈 이후로 굉장한 오버슈팅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현재 보고 있고,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는 현재 비중을 20% 이하로 줄이고 있고, 지금도 올라오는 대로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작년에 많이 수익을 냈기 때문에 굳이 올해까지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에는 당연히 저도 반도체를 다시 한번 매수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어제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뭐 어닝 쇼크가 나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정책적인 부분들에서 좀 우호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테슬라가 한 12% 정도
정도 주가 상승이 했었고, 오늘 같은 경우는 메타가 어닝 쇼크가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또 지금 현재 시간에서 마이너스 15% 정도 하락 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지수가 잘 버티고는 있지만 기간 조정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 지금 상승을 하니까 또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기간 조정은 한 달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비중을 높이기보단 확실한 종목 아니면은 절대 매수하면 안 된다라고 현재 시장에서는 보수적으로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종목을 좀 추천해 주시죠? 종목 선정에 앞서서 빠르게 지수 정도만 간단하게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4월 19일에 굉장한 급락 이후에 아래 꼬리를 달면서 120선 하방을 좀 지지하는 모습인데, 5일선, 11선, 120선은 깔려 있지만 위에 또 61선도 있고 21선도 있고 여전히 좀 불안정한 모습이거든요. 횡보 기간이 상당히 오랜 기간 박스권으로 좀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런 기간 조정이 끝나게 되면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은 당연히 미국 기업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있어야지만, 또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있어야지만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때까지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더 중요한 건 투자자 수급 동향인데, 어제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양매수가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양매도거든요. 그만큼 시장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서 종목 선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월 25일 목요일 오늘 날짜로 봤을 때는 저는 일단 하나엔진과 STX 중공업과 같은 조선 기자재 관련된 종목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오션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시총은 10조짜리 기업이고요. 예전에 유명했었던 대우조선해양이 하나오션으로 사명을 변경을 하면서 인수합병된 사례입니다. 영업이익이 22년 1조 6천억 원 적자, 23년에 1,965억 원 적자인데 24년 추정이 2,497억 원 흑자거든요. 오랜 기간 동안 적자이던 기업이 흑자 전환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모멘텀이고, 특히나 하나오션 같은 경우 최근에 LNG선 수주에 대한 재료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월달 초에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그러고 나서 약 한 30% 정도가 급등을 했습니다. 최근에 좀 급등한 측면은 있지만 그래도 정배열로 굉장히 강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 괜찮은 업종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조선주들의 어닝 서프라이즈들이 좀 기대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급체금리가 인하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성장주들이 하락하고 가치주들이 상승하는 추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치주인 전력전선 또는 화장품을 선택한 이유를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조선주들은 일정 부분 좀 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아랫단에 있는 하나엔진이나 SKT 중공업처럼 조선 기자재를 다루는 종목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하나엔진과 같은 경우는 1조대 중형주이고요. 매출액은 21년 5,990억 원, 2022년 7,642억 원, 23년 8,544억 원, 2024년 추정치가 1조 466억 원입니다. 4년 연속으로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영업이익이 22년도에 마이너스 295억 원인데 올해 526억 원 추정치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더 중요한 거는 수급 동향인데요. 오늘과 같은 경우도 현재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1년 누적을 보면 무려 기관이 860만 주를 매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치 누적을 봐도 340만 주를 누적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거의 오르지 못했습니다. 어제 9%에서 시작해서 19%의 급등이 있긴 했지만 또 종가는 마이너스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도 사실은 기관 수급들은 거의 빠져나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현재 장중에 한 5% 정도 급등을 하고 있고, 저도 어저께 종가 종목으로 선정을 해서 매수 매동 말씀드려서 오늘 아침에 5% 정도 수익 내면서 일단 정리는 했고요. 다시 종가 종목에 저도 매수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같은 섹터에 있는 SKT 중공업과 같은 경우도 같은 이유로 지금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두 가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 기자재에서는 하나엔진과 STX 중공업 이 두 종목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임플란트 업종인데요. 임플란트 업종 같은 경우는 물론 성장성은 있지만 일반적인 제조업이기 때문에 가치주 밸류에이션이 좀 더 크다고 보고 있고, 덴티움과 같은 경우도 뭐 제가 워낙 많이 말씀드렸었던 그동안 종목인데, 현재 같은 경우도 삼각수렴을 하면서 어느 정도 차트가 잘 만들어가고 있는 형태고요. 일단 종목은 1조 4천억대 중형주고, 22년도에 매출액이 3,559억 원, 23년도에 3,932억 원, 24년도 추정이 4,564억 원, 3년 연속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1,200억 원대, 1,300억 원대, 1,500억 원대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횡보세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상승함에 따라서 당연히 주가도 같이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중국의 이런 내수의 침체라는 약간 악재가 있긴 했지만 실적은 계속 우상향
상향하는 구조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기에도 충분히 괜찮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같은 업종에 덴티스나 레이나 뭐 이런 소형주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덴티움이 무난하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좀 전에 가치주인 하나엔진, STX중공업, 그다음에 덴티움 이 세 종목을 선정을 했다면 마지막 한 종목 정도는 성장주를 선택하고 싶은데요. 그건 바로 이제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성장성을 보면은 괜찮은 회사인데 주가가 사실은 좀 저평가된 영역도 있고 약간 테마주로서 분류되는 영역도 좀 있었거든요. 재무제표가 점점 나아지고 있는 AI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업체 중에 거의 유일하게 실체가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5천억대 중형주고 매출액이 22년도에 2,400억 원, 23년도에 2,711억 원, 24년도에 2,970억 원 3년 연속 증가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22년도에 250억 원, 23년도에 342억 원, 24년도 추정치가 480억 원. 최근에도 뭐 한글과 컴퓨터에서 AI 쪽에 좀 주력을 하겠다라는 또 재료도 발생함에 따라서 지금 들어가기에도 괜찮은 가격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듣다 보면은 저는 실시간으로 듣잖아요. 네. 방송 말고 실시간으로 듣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 어떻게 좋을까요? 그래서 추후에는 뭐 6월달이나 7월달이나 좀 계획을 세워서 라이브 스트리밍이나 이런 것들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좀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건 구독자가 늘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보통 실적주 중심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초전도체라든지 뭐 대선주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도 상대적으로 매출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시장 상황만 좋다면 지속적으로 주가도 상승할 만한 실적주 위주로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부법대로 주식시장에 접근한다면 충분히 초보자들도 괜찮은 성과를 꾸준히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